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 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고통 끝에 존엄사 택한 엄마가 하루 전 딸에게 남긴 슬픈 한마디,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인 엄마의 조력 삼아 한 기록을 담은 에세이집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를 출간한 남유화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아직 드물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의 몇 개 주와 스위스, 벨기에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 중 한국인이 죽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스위스가 유일합니다.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10명 남짓한 한국인들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약 300명이 가입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2023년 8월 3일 사망한 조순복 79세, 이분은 한국인으로는 8번째로 스위스 조력 사망기관 디그니타스에서 삶을 정리한 인물입니다. 10년이 넘는 투병 생활 중 암이 재발해 다른 장기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평안에 이르는 여정에는 딸 남유화 작가가 있었습니다. SF 작가로 활동 중인 남 작가는 올해 초 출간한 에세이집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일련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남 작가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책 제목은 조력 사망일 전날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다며 전한 엄마의 말이라며 정부는 조력 사망을 제도화하면 생명 경시 문화가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어 조력 사망은 말기암 환자 등이 고통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 같은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인공호흡기를 떼는 등 연명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합니다. 2018년 관련 법이 시행된 뒤 현재까지 40만 건의 근접하는 중단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220만 명 전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력 사망을 비롯한 적극적 안락사를 도왔을 때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 이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실질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가 모녀가 범죄의 경계선에서 조력 사망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컸기 때문이라 합니다. 조 씨는 자신이 겪는 통증의 강도에 대해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작가를 만나는 날에는 독한 진통제를 2차례 먹고 안 아픈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삶을 공유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도 결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아내를 보면서 진정으로 아내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자문했다고 했습니다. 조력 사망 결심과 별개로 실제 그린라이트 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았답니다. 회비를 비롯해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치르고 정식 회원이 되면 영문 의료 기록과 라이프 리포트, 조력 사망을 요청하는 자필 서명 편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라이프 리포터는 병력 중심으로 환자가 쓴 자신의 일대기입니다. 의료 기록에는 병명과 치료 날짜를 비롯해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통증은 얼마나 심한지 등 주치의의 소견이 필수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답니다. 라이프 리포트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이 그랬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우울하다는 단어를 쓴 것이 문제가 됐는데 조력 사망을 받기 위해서는 제3자의 개입이나 우울감에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자신의 결정임을 증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고통을 표현하는 문화적 차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기관은 우울병력 유무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조 씨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된 점도 변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로 조력 사망 시행 일정을 잡았지만 통증의 강도가 극심해지면서 9월 초, 8월 말, 8월 3일 등으로 계속 앞당겨야 했습니다. 맨 마지막 결정은 시행일로부터 불과 8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작가는 만약 한국에 조력 사망 제도가 있었다면 엄마가 며칠은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슬픔에 힘겨워하는 가족들을 독려한 것은 조 씨였습니다. 현지 의사와 2차례 대면 인터뷰를 하면서 순수한 자기 결정에 따라 확실히 죽을 의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가족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력 사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라며 울지 말자고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풍광을 즐길 수 있게 전망 좋은 호텔을 잡았지만 조 씨는 물론 가족 누구도 경관은 눈에 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위안이 됐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숨이 달아나는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주사 대신 약으로 된 펜토바르비탈 나트륨 약물을 먹었습니다. 작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숨을 거두는 모습에 힘들었다면서도 엄마를 괴롭혔던 암세포마저 죽어 쪼그라드는 것을 보고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작가는 자신을 디그니타스 회원의 딸로 설명하면서 조력 사망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각종 간담회에 참여하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평생 동반자였던 아내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도 결국 엄마의 뜻을 존중하여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돌아온 그의 아버지가 이웃들에게 조 씨의 죽음을 밝히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동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척추 주변까지 전이돼 휠체어를 타야 했던 엄마가 한국에서는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며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8,770km를 이동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통 끝에 존엄사닥한 엄마가 하루 전 딸에게 남긴 슬픈 한마디,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였습니다. 이 책은 말기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조력 사망을 선택한 어머니의 삶과 그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가족이 겪어야 했던 감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 사망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작품입니다. 존엄한 죽음, 그러나 쉽지 않은 선택. 책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조순복 씨가 스스로 조력 사망을 결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불법인 조력 사망을 위해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라는 기관을 찾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스위스에서 그녀는 온전한 자기 결정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력 사망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과 66통의 이메일을 주고받고 수없이 문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력 사망이 불법이기에 의료 서류를 발급받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난관뿐만 아니라 가족이 감내해야 할 정서적 충격 또한 컸습니다. 또 남유한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점점 다가오는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여정은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8,770km를 비행하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장거리 이동 자체가 말기암 환자에게는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기내에서 휠체어를 타고 좁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고 긴 비행 동안 극심한 통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떠나는 길이 이토록 비존엄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남유아 작가는 어머니를 조력 사망으로 떠나보낸 뒤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검은 매니큐어를 발랐다고 합니다. 무언가 검은 것으로 엄마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조력 사망에 대한 인터뷰에서 남유아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조력 사망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 이런 선택을 한 계기가 있나요? 하고 물었을 때 엄마는 영화 미 비포 유와 다큐멘터리 우아한 죽음을 봐서 조력 사망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암 전이로 고통받기 전부터 만약 불의의 순간이 온다면 스위스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외국인 조력 사망을 받아주는 유일한 국가이고 여러 조력 사망 기관 중 1998년에 설립된 디그니타스의 역사가 가장 길어 이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답니다. 엄마는 죽음보다 더한 통증을 끝내려 자살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의 화장대 서랍에서 많은 양의 압박 붕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목맬 생각을 한 거죠. 엄마가 스위스 갈까라고 말했을 땐 오히려 안도했다고 합니다.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혼자 외롭게 떠나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누구보다 삶을 사랑한 엄마도 자살이 아닌 존엄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망일을 정했을 때 심정은 어땠느냐고 물었을 때 급박하게 정한 거라 디그니타스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뒤섞였다고 합니다. 원래 8월 4일로 문의했는데 그날을 불가능하다고 해 3일로 정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조력 사망 제도가 있었다면 엄마가 며칠은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령의 환자가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가야 할 걱정 없이 내 나라에서 편히 눈 감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꼽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 감상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는 단순히 개인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삶이 지속될 수 없을 때 삶을 마무리할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이 책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감정을 강요하지 않으며 독자가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책을 통해 우리는 환자의 존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과연 존엄한 선택일까? 아니면 너무 가혹한 결정일까? 작가는 끝까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마무리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때 책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는 조순복 씨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을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조력 사망이 합법화되었다면 그녀는 낯선 땅에서 생을 마감할 필요 없이 가족과 함께 편안한 환경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조력 사망에 대한 논의는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82%가 조력 사망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윤리적 논란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는 단순한 한 가족의 이야기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의미, 존엄한 삶의 끝맺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는 각자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인간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놀이보리에서는 금속 공예 공방에 몇 년 전 어떤 여성이 방문해서 하얀색 귀걸이 제작이 가능하냐고 물어서 어렵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꼭 하얀색 귀걸이가 필요하다는 말에 왠지 성심껏 대답하고 싶어서 오늘 무광으로 마감하면 하얗다고 했다고 합니다. 돌아간 뒤 다시 방문해 하얀 리본 귀걸이를 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리본으로 된 금 귀걸이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같은 디자인으로 은으로 제작해 달라고요. 똑같은 작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리본 귀걸이 제작이 고민이 되었지만 일부러 공방에 방문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제작해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리본 귀걸이는 사랑하는 엄마를 애도하고 싶어서 제작하는 거라고 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잘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디자인을 부탁받지 않았지만 똑같은 금 귀걸이를 만들기가 싫어서 고민 끝에 마음을 담아 자기 스타일로 디자인해서 보여주며 돌아가신 어머님께 예의를 갖추고 애도해 드리고 싶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걸이를 제작해 드리고 싶어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리본 디자인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고객은 생각하더니 제작자의 말이 맞다며 감사하다고 제작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후에도 돌아가신 엄마를 애도하고자 머리에 꽂는 장례 리본, 은 머리핀, 리본, 은 펜던트 등 몇 가지를 더 제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느 날 그분이 공방에 책 몇 권을 들고 와서 본인이 작가라 하더랍니다. 사인까지 한 책 몇 권을 선물로 받아 감동했는데 바로 남유아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 표지에 자신이 제작해준 리본 귀걸이를 넣어 디자인했다며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도 자신이 제작한 귀걸이를 착용하고 나와서 고맙기도 하고 뭔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제작해준 귀걸이가 작가에게 위로가 되고 어머니와의 추억이 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추모 은 리본 귀걸이, 은 리본 머리핀, 오래오래 작가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작가님께서 제가 도움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강경문의 망모가 되겠습니다. 살 때 우라버지 잘못 만나 생선 장사 꽈배기 장사 안 해본 게 없었고 내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몹쓸 병에 시달리시다 한도 많고 꿈도 많았던 이 세상을 뜨셨네. 우리 엄마 상여 나갈 때 동네 사람들 내게 했던 말,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이제 그만 울거라. 네 것만은 맘이 고와서 틀림없이 전당 갔다 멀고 먼 길 편히 가시게 이제 그만 울거라. 과거가 찔리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뒷산 충만이 돌아설 때 갑작스레 소나비가 헝클어진 내 머리 위로 후둑후둑 떨어지네. 예,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는 말은 무언가를 염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일 소풍을 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는 걸까? 오늘이 내일이어서 소풍을 가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우에 주로 쓰지요. 애가 탈 정도로 좋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주로 쓸 법한 이 말은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사계절을 쓴 남유아 작가의 어머니 고 조순복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내일이었으면 좋겠다며 기다린 것은 소풍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조력사를 선택하고 실행하셨다는 고 조순복 님의 이야기를 얼핏 들은 건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며칠 전 신간 검색을 하다 이 책이 나온 것을 알고 읽고 싶어서 얼른 주문을 했는데 이러저러한 일들로 못 읽고 있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쫓고 애완견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망감이 교차했답니다. 수술도 못 해볼 정도로 늦어버려서 응급으로 병원에 간 지 몇 시간 만에 맥을 놓아버린 쪼코에 대한 미안함과 허망함을 뭐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가 행복했듯이 쪼코도 행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쪼코가 수술 때나 병원에서 혼자 외롭게가 아니라 가족들의 인사를 받으며 아리 누나의 품에서 생을 마쳤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슬픔은 밤새도록 차올랐답니다. 결국 아침에 영어 공부를 하다 달리 앞에서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디스크가 재발한 곰돌이는 어떠냐는 달리의 질문에 곰돌이는 주사 맞고 약 먹으면 좀 괜찮은데 쪼코가 어젯밤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막아놨던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10여 분 동안 허걱거리며 중얼거리며 울다가 미안하다고 오늘은 일찍 끝내겠다고 말하고 수업을 끝냈습니다. 달리와 통화를 마치고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 곰돌이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곰돌아, 쪼코가 죽었어. 곰돌아, 쪼코는 이제 안 와. 영문을 모르는 곰돌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한 표정으로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쪼코를 데리고 화장장으로 가면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를 챙겼습니다. 화장장에서 기다리는 편치 않는 시간 동안 내 마음을 도닥여줄 뭔가가 필요했고 남유아 작가가 들려주는 어머니와의 작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답니다. 쪼코와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몸이 태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리와 재훈이, 건아 그리고 나는 저마다 자신의 방식대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나는 고 조순복님의 마지막 여정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람이든 개든 그 무엇이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겪어야 하는 숙명과 그것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존엄함을 지키고자 애쓴 한 사람의 마지막 여정 이야기는 쪼코와 작별하는 내 마음을 많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이 책은 오늘의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고 앞으로 내가 맞이할 작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겠지. 남유아 작가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롤랑 바르트의 애도 일기를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썼습니다. 나는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를 읽으며 최선을 다한 시간들을 긍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마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읽어보기를 바라며 글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로 살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는 일상에 감사하다며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어머니를 보내고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작가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나라에도 조력 사망이 가능했다면 작가님의 어머님도 익숙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면 조력 사망이라는 것이 물론 쉽게 찬성할 만한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이지 않을까? 스위스에 갈 수도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을 존엄하게 끝내는 일, 그것 또한 나의 권리 아닐까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르코 캡슐에 대한 사이트 엘사이트 인터내셔널에서 언급된 이 캡슐이 고안된 해는 2012년 전신마비로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영국의 정우군의 환자를 보고 안락사 찬성 측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일명 죽음의 의사 필립 니치케가 고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10년 전 글에도 텐트지만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점을 보면 이전부터 비슷한 계획은 계속해서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립 니치케는 전직 호주 의사로 엑사이트 인터내셔널이란 단체의 창립자 겸 이사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의 환자들에게 안락사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활동했고 이 중에는 말기암이 아님에도 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생긴 장유착으로 크게 고통받자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제공하고 마지막을 지킨 사례도 있었답니다. 필립 니치케는 5년간의 설계 끝에 2017년 사르코 캡슐을 네덜란드 장례식 박람회에서 공개했습니다. 2년 뒤인 2019년 오픈소스로 이 캡슐의 설계도를 공개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누구나 안락을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사망 캡슐은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내부에서 산소가 질소로 변해 5분 내로 사망하는 캡슐이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조력 사망 캡슐 사르코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의사 필립 니츠케 박사가 네덜란드에서 만든 것으로 2019년 처음 스위스에서 공개됐습니다. 사르코는 내부의 산소를 질소로 대체해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을 유발합니다. 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됩니다. 사르코 캡슐 제조사 직원은 우리는 캡슐을 누가 어디서 언제 이용하는지 밝히지 않는데 그들의 죽음이 미디어 서커스가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30초도 안 돼 공기 중 산소량이 뚝 떨어지고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조력 사망 캡슐 발명자는 캡슐 안에 남은 소량의 산소로 마지막 숨을 쉬면 방향 감각을 잃고 둔해지며 약간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의식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주입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조력 사망은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물을 투여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고 연명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존엄사는 물론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르코 작동 방법은 죽음을 원하는 이들은 먼저 의사에게 정신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주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보라색 캡슐에 들어가 뚜껑을 닫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죽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이 재생되어 버튼을 누르면 30초 이내에 공기 중 산소량의 21%에서 0.05%로 급감합니다. 발명가 필립 니츠케 박사는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산소를 2번 호흡하면 의식을 잃기 전에 방향 감각을 잃고 조정력이 떨어지며 약간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식이 없는 상태가 5분 정도 유지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일단 버튼을 누르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르코는 키가 173cm 이하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개발팀은 부부가 함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중 사르코를 제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사르코가 사형에 사용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용료를 보면 질소 비용과 스위스 돈 프랑스 18프랑 약 하나로 28,000원을 지불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캡슐을 산소 없이 공기를 마시고 영원한 잠에 빠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방법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캡슐의 잠재적 사용 가능으로 인해 스위스에서 법적, 윤리적 문제가 제기됐고 조력 사망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안락사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조력 사망을 1942년부터 허용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캡슐 이용에 대해서는 스위스 발레주 의사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주에서도 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르코 캡슐을 2024년 9월 24일 처음으로 작동시켜 미국인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9월 24일
사르코 캡슐로 처음 목숨을 끊은 여성은 64세로 면역 체계가 심각한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북부 샤우프 하우센주 경찰은 2024년 9월 24일 사르코 캡슐을 이용해 자살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주교회의 의장인 펠릭스 거미르 바젤 교구장님은 25일 사르코 캡슐은 자살을 너무 쉽게 하도록 허용한다며 다른 조력 자살과 달리 사르코 캡슐은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가족, 사목자와 소통하고 완화 의료와 인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조력 자살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조력 자살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사르코 캡슐의 법적 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있을까요? 연명의료결정제도란 게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락사 허용을 하고 있는 나라는 콜롬비아와 우루과이고 조력 사망 허용국은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미국의 10개 주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와 조력 사망 허용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벨기에,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의 6개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2024년 11월 30일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조력 사망이 합법이어서 최근 조력 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인 디그니타스를 통해 2023년 8월 3일 사망한 조순보 씨를 포함해 한국인 8명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 수도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소극적 안락사 범주의 존엄사뿐만 아니라 조력 사망이나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잉글랜드 웨일즈 주교단은 말기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6개월 미만의 생존 기간이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의료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은 실시된 조력 자살 법안에 대한 의회에서 의안을 신중히 심의하기 위해 세 단계로 나누어 심의하는 절차인 2차 독회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가 277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1차 독회에서는 표결하지 않은 만큼 2차 독회가 첫 표결이었습니다. 법안은 이후 하원위원회와 3차 독회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수정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의회 표결 후 생명 문제 담당 존 세링턴 주교는 표결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고 특히 크게 우려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링턴 주교는 표결 결과에 대해 조력 자살에 대한 양심적 반대 권리 보호 부족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안에 포함된 조항이 의사들이 조력 자살에 대해 양심의 바탕을 두고 반대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조력 자살에 참여하기는 원치 않는 호스피스와 요양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사가 환자에게 조력 자살에 대해 먼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주교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화 의료의 질과 이용 가능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가톨릭 공동체가 이 법안이 의회 진행 과정의 다음 단계에서 기각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표결은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자유투표로 진행됐습니다. 법안 반대자들은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말기 환자들이 남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표결 전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고 조력 자살을 허용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안전장치가 약화된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안 찬성자들은 이 법안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말기 환자들에게 스스로 고통을 줄이고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가톨릭 주교단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법안의 윤리적, 실무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교회의 의장 빈첸트 니콜라스 추기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죽을 권리는 쉽게 죽어야 할 의무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 법안은 2024년 11월 영국 의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4월 25일 법안 통과 결정짓는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명운동가들은 의원들에게 유권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법안 통과에 반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 국가가 조력 자살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국가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의 일부주입니다. 조력 자살을 원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이를 합법화한 스위스를 찾아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2015년에도 같은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신성태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를 듣겠습니다. 너리 남자노 하나 너리 남자노 하나 현우 칭녀도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성날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오네. 안개꽃 몇 송이 함께 묻고 돌아오네.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당신 죽어 처음으로 배옷 한 벌 입혔네. 당신 손수 배틀로 짠 옷가지 몇 벌 이웃에 나눠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당신 죽어 처음으로 배옷 한 벌 입혔네. 당신 손수 배틀로 짠 옷가지 몇 벌 이웃에 나눠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미리 밝혀놓는 문서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미리 결정하여 기록해두는 것으로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포함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지원하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의 종류입니다.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영양공급과 같은 연명의료에 대한 시행과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혈액 발생 시기는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담당 의사가 진단한 경우에 혈액이 발생합니다. 변경 및 철회입니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중요성입니다. 자기 결정권 보장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줄여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입니다. 가족의 어려운 결정을 돕고 갈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보호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방법입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발급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작성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지만 대리인 지정도 가능합니다.
심신장애로 의사소통이 소통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청취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의 종류와 효력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입니다. 누구의 강요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소명하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미리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므로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당을 통한 홍보 활동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을 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연명의료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와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연명의료를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 연명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의 열람을 허용할 경우에는 가족 사전 연명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고요. 환자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가족의 기록 요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한 공급은 지속됩니다. 아름다운 엔딩을 위한 웰다잉 수업이 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잘 살아감, 즉 웰잉을 넘어서 잘 나이듦,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의미가 부각되는 현실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나와 주변 가족의 죽음과 상실, 이별을 떠올리는 일이 늘 두렵고 난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웰다잉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존엄을 잃지 않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는 개념입니다. 개별 인간의 고유한 삶을 인정하고 회피하고 싶고 두렵기만 한 죽음을 다른 시선으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뒤에 상실과 비탄, 애도 후 다시 살아감의 과정을 긍정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예청자 여러분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는지요? 한 번쯤 생각해야 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 성주 방송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나 훈아의 공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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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정치,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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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띠리띠리띠리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정치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다는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